잘 보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 흥분하지 않고 차분하게 잠깐 5분간만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결정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보십니까? 자, 드디어 이재명을 응원하신 우리가 이재명이다. 내가 이재명이다. 자, 명칭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를 응원하고 지지하시는 분들이 드디어 가장 강력한 정치 행위 중에 하나를 하게 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이 사법 재판은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정치 재판이고, 정치 재판을 승리로 이끄는 유일한 방법은 뭐라고 했죠? 바로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김인성 교수님이 저번 자신의 그 의지와 진정성을 담아가지고 글을 쏟아내주고 계셨죠. 그리고 그 글이 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었고, 어찌 보면 고통스러운 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이재명 지지자는 들어라. 물론 명령력이긴 하지만요, 그만큼 간절하고 다급한 외침이신 것이죠. 지금 뭐 김인성 교수님 블로그와 페이스북 이런 SNS 연결 계통이 뭐 똥파리들의 그 공격에서 의해서인지 모르겠지만 현재 불통 상태고 네트워크가 원활하지 않는 것 같아요. 얘들이 이렇게 실행을 옮긴다는 게 상당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이것은 실제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이라는 것이죠. 똥파리들도 이 상황을 드루킹 단죄 세력들이 이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자신들도 전투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시간에는 너무 짧게 내일 우리 집회를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의지를 좀 다지고요. 아직도 성남 지청으로 가시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요. 자,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요, 댓글을 달거나 무슨 온라인상에서 불평불만하고 있을 시간이 아닙니다. 자, 기회가 주어졌을 때는요, 그 기회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학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효용 극대화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효용을 극대화를 시켜서 가장 최적의 그리고 가장 효율적인 목표 달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자의 욕구, 각자의 욕망들이 곳곳으로 흩어져서 산재되면 효용이 극대화가 되겠습니까? 효용이 극대화로 충족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힘을 합쳐야 된다고 제가 다시 한번 화를 내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차분하게 다시 한번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어떤 자신의 그 고집, 자신의 약간 뭐랄까요, 남에게 휘둘리지 않는 자신의 소신이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성남지청에 모이시는 것 같은데요. 모여서 이재명을 지켜라 이렇게 구호를 외치는 건 괜찮습니다만 매우 이중한 상황이고, 더 이상 이재명이가 잃을 게 없는 퇴로가 막힌 배수를 치고 싸워야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합치고 의지를 합치고 전투력을 합쳐야 될 시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은 김인성 교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고, 왜 우리가 민주당 당사에 모여가지고 힘을 합해야 되냐, 왜 목소리를 분산시키면 안 되냐, 이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김인성 교수님이 여러 가지 글을 써주셨어요. 저는 그 글이 어찌 보면 틀린 내용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러나 그 글의 취지, 그 글의 의미하고자 하는 그 글을 통해서 우리 이재명 지지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요구할 수밖에 없는 이유, 이것들을 매우 자세하고 매우 설득력 있게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한번 간단하게 다시 한번 언급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이재명 도지사의 지지자들은 마취에서 깨어나서 진실을 보라, 이것을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현재 이재명은 정치적 살해를 당하고 있고 사법살인을 통해서 제거가 될 위기에 처해 있다. 현재 상황을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법원은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아니라 질서를 구현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김인성 교수님이 이 사법부에 대해서 일갈하시는 거는요, 좀 나이 좀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물론 다들 선하게 잘하셔가지고 살으셔가지고 재판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많으실 건데요, 이 대한민국의 재판은요, 자, 정의가 구현되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돈 1,000만원 빌려주고 1,000만원을 받냐 마냐 이런 증거주의에 입각한 이런 사소한 재판은요, 당연히 증거주의에 의해서 정의가 구현되겠죠. 그러나 대한민국 사법
현실은 정치 재판의 경우는요, 세세한 권력 다툼과 치열한 이권 다툼, 그리고 돈에 의해서 철저히 지배되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부입니다. 특히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제가 정치 재판이라는 것을 지금까지 한 100번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재판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대한민국 국민들, 이재명 도지사를 지켜내야겠다는 지지자들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법입니다. 돈이 많아도 필요 없습니다. 물론 돈에 의해서 지배될 수가 있죠. 훌륭한 정관외우 판사를, 정관외우 검사를, 정관외우 검찰총장을 고용해가지고 변호를 잘 하게 되면 인맥 네트워크에 의해서 승소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강력한 정치적 목적을 가진 정치 재판은요, 돈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권력가의 그 탐욕과 권력욕이 이 재판 절차 전반을 지배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김인성 교수님이 담당했던 재판 절차를 보십시오. 안기부에서, 국정원에서 주도적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증거를 감추고. 지금 이재명 도지사의 재판하고 똑같아요. 검찰들이 이재명 도지사의 무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을 싸그리 감추고, 말도 안 되는 이재명을 모욕할 수 있는 증거들만 꺼내놨지 않습니까? 이재명을 모욕하고 위협할 수 있는, 그리고 똘똘 뭉친 것처럼 보이는 증언자들. 제가 보기에는 수사 절차에서 이 증언자들을 하나의 그 클러스터로 하나로 묶어가지고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회유하고 협박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정치 재판에서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라든가 이거보다도 이 정적 세력을 제거해야 된다는 목적이 우선으로 구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정관외우 변호사를 구하거나, 또는 우리가 뭐 단순한 이 소송 사건 하나를 하더라도 뭐 아는 사람이 있냐 주변에 이런 인맥과 인적 관계를 연결시켜 보려고 하는 게 다 이런 거 아닙니까? 특히나 그러나 정치 재판에서는 그게 더 심하다. 지지자들의 오직 정치 행위, 정치적인 요구, 강력한 정치적인 요구에 의해서 정치 재판의 승패는 갈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김인성 교수님도 우리 김경수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이 민주당 세력들, 이 똥파리 세력들의 집결된 강력한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김경수가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예, 이것은 정치 재판이기 때문에. 정치인, 가장 강력한 순혈주의의 김경수가 현재 물론 선거 사범일 수도 있죠. 여론 조작하는 이런 것이지만 정치인이고 정치적 대권 후보의 가장 강력한 대권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대권 후보를 살려야 된다는 이런 똥파리 내부에 이런 정치적인 위기감, 이런 것이 집결되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집회를 하고 재판부를 협박하고 어르고 하다 보니까 보석으로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재명은 남한 사회의 모든 금기를 뒤흔들고 있다. 자, 대한민국의 지금까지 정치인들이 근접하거나 접근해보지 못한 정책들을 많이 지금 시행하고 있죠. 어찌 보면 이재명의 이런 정책 실행이나 추진력에 대해서 겁을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좀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가장 진보정당이라고 할 수 있는 정의당이 현재 이재명 도지사가 이렇게 정치적인 박해라면 박해죠. 이걸 받고 있을 때 단 한 번도 입장 표명을 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이재명이 이런 펼치는 정책을 보십시오. 전부 다 친서민 정책이고 대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장 서민적이고 노동자 편이라고 하는 정의당이 이재명의 이런 추진에 대해서 같이 협력하고 발언권을 행사해서 이재명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인데, 지금까지 수개월 동안 1년 가까이 또는 2년 가까이 단 한 번도 이재명에 대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김인성 교수님은 이렇게 분석을 했죠. 이재명이 펼치는 이런 친서민 정책, 정의당의 이런 아젠다 설정, 의제 설정 기능을 다 뺏어가 버렸다는 거야. 정의당이 해야 될 일을, 정의당은 말은 많죠. 주둥아리 나물나물은 잘해줘. 막 착한 척은 잘하죠. 정의로운 척은 잘하죠. 그런데 걔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실제 결과물로 도출된 게 단 한 개라도 있습니까?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뭐가 있습니까? 말만 많아. 근데 그것을 이재명이는 결과물로 도출을 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자신들의 그 수확물, 획득물, 자신들의 의제 설정 기능, 자신들이 주도해야 할 가치들을 이재명이가 다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이가 얼마나 꼴보기 싫겠어. 그러니까 김인성 교수님은 그래요. 대한민국의 모든 금기를 이렇게 건드려 버리기 때문에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기득 재벌들,
기득 세력, 그 다음에 심지어 이런 진보 세력들까지도 이재명이를 마타도하고 배제하고 제거하려고 난리 부rit을 친다는 겁니다. 정의당에 외면한다는 것은 상당히 인상 깊은 거 아닙니까? 이재명처럼 이런 총서부, 경비원들, 이런 사람들 배려하고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에 대해서 이런 적극적으로 대책을 강구하고 이렇게 힘들어서 정책을 시행하는 정치인 이재명에게 어디 응원의 한마디라도 할 수 있는데 정의당이 입 다물고 단 한마디도 의사 표현을 하지 않는 게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 김인원 교수님도 이것을 지적하고 계신 거죠. 그 다음에, 그리고 이런 여의도 당사 집회를 통해서 이 사회가, 자, 재판부는 질서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중이 요구하는 것, 보다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것을 재판 결과로 도출해주면 재판부도 마음이 편한 거야. 왜? 다수가 원하거든.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을 다수가 원해. 다수 국민, 80, 90%가 원해. 자, 이재명 도지사는 지금까지 각종 TV와 그다음에 각종 언론 보도, 뉴스의 반복적인 보도로 인해서 자, 폐륜남, 무슨 뭐 폐륜남으로 찍혀 있고, 뭐 불륜남, 그다음에 뭐 형을 강제 입원시키는 이런 극악무도한 악인 그런 이미지로 네이밍화 돼 있다는 거죠. 이미지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되새김질되면서 전 국민들이 이재명에 대해서 이런 악인의 이미지가 이미 확실하게 각인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시 한번 탈색시키고 이것을 제거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만큼 매스 미디어의 이런 기능이 반복, 세뇌 기능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도 뭐 100만인 서명 운동 하셨던 분들도 고충을 토로하시고, 우리도 당장 직장이나 일터에서 주변 사람하고 이야기해보면 이재명에 대한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죠. 걔 폐륜남 아니야? 걔 불륜남 아니야? 형수한테 욕한 놈 아니야? 형을 강제 입원시키려고 하는 극악무도한 놈 아니야? 다들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그렇게 이재명에 대해서 그렇게 악인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교육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재명은 뭐 제거해도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재판부가 다수가 원하기 때문에 자, 이재명이를 유죄를 선고해도 별로 이상할 게 없는 거야. 5월 16일 날 재판부가 5.16 쿠데타로 이재명에게 유죄를 선고하더라도 언론이 그렇게 이재명이가 도지사직을 상실할 수 있는 벌금이라든가 형을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들은 그렇게 크게 놀라지 않을 거라는 거야. 왜? 이재명이 악인의 이미지로 세뇌가 돼 있었는데 그 악인에게 재판부가 그에 합당한 판결을 내렸다고 당연히 생각한다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 뭐 여의도 당사 앞에서 집회를 하지 말아라, 뭐 이재명 도지사가 하지 말아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런 정치적 행위를 가로막거나 가만히 있으라고 요구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착각을 하고 바보스럽고 멍청하다는 것이에요. 가만히 있으면요, 대중이 요구하는 대로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예. 다시 말하면 재판부는 그렇게 선고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이 없는 거야. 어떤 공격행위라든가 욕을 얻어먹지 않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들이 재판부에 대해서 불신을 하죠. 왜?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을 하기 때문에 재판부를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돈에 지배당하고 말도 안 되는 판결들을 하기 때문에 불신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 재판을 그냥 유죄 선고를 하면 사람들은 말이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재판, 검찰의 구형 공판이 끝나고 나서 이 긴 기간 동안 입을 다물고 있으면요, 재판부는요, 다수가 원하는 매스미디어에 훈련된 다수의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재판의 결과를 도출하면 이걸 얻어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위험성을 무릅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재판부는. 그런데 이재명 도지사를 지지하는 많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일 잘하는 이재명이 이런 억울하게 정치 재판을 당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규탄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강력하게 비판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는 뜨끔하고, 자, 우리 다시 한번 말하지만요, 재판부가 그냥 착한 그냥 사실과 진실을 밝히는 재판부라고 정치 재판에서 그렇게 재판할 거라고 순수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의도 당사 집회라든가 각종 이 집회를 반대하시거나 특히 이재명 지지연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체불명의 그런 족속들이 이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다고 하니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건요, 이런 매스미디어에 훈련된 국민들의 합당한 재판을 하게끔 유도하는 세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재명 지지연대 이 빠꾸 새끼들은. 그래서 위험한 이 네이밍을 갖고 있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재명 지지연대. 자, 그래서 이재명 지지연대가 주장하는 게 위험하고 이재명을 죽이는 조직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불명의 조직들. 그래서 김인원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재명을 원하는 자가 이 세상에 이렇게 많다. 우리 사회는 이재명이가 해야 될
이재명이가 해야 될 꿈, 이재명이가 추구하는 목표를 응원하고 함께하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위력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데모크라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윤석열 교수님이 민주주의, 데모크라시의 의원과 그 뜻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죠. 자, 민주주의는 위력을 행사하고 그 위력을 통해서 의지를 관철하는 거예요. 뜻을 관철하는 거예요. 여의도 당사 집회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재명을 원하는 자가 이렇게 많다. 이런 위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재명이 사법살인되면 민주당은 반드시 공멸한다.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깨닫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음 총선에서 각각의 국회의원들에게 낙선운동을 한다는 그런 정치적 경고도 유의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한번 이재명 도지사를 지키겠다는 이 여의도 당사 집회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에게 부탁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자, 성남지청에, 자, 우리 누님들, 이런 위력을 보일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건요, 효용 극대화를 시켜가지고, 이재명 지지자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결된 힘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물리적으로. 네. 바로 쪽수 아닙니까? 쪽수. 자, 단 한 명이라도 응집된 힘을 보여주어야 되는 겁니다. 혹자는 그 시간에 우리 집회를 하지 말고 댓글 좀 달고 이런 것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 방법이고 1인 시를 한 방법이고 그리고 성남지청에 가서도 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 맞아요. 맞는데요. 그것은요, 전지 상태가 아닐 때가 유의미한 거예요. 전지 상태 아닐 때, 평화의 시기일 때 댓글도 달고 당원도 가입하고 그 다음에 성남지청에 가서도 하고 동네 골목골목에서도 하고. 자, 전시 상태 아닐 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전투가 임박하고 곧 대포동 발사 명령을 내리는 이런 급박한 시기에서는요, 당원 가입도 하시면 안 돼요. 댓글도 달면 안 됩니다. 그러나 전쟁이 임박한 시기에는요, 탈영병도 없고 그다음에 부상자도 최소화해가지고 모든 전투원들이 직결돼가지고 모든 화력을 집중해야 된다. 이것이 전쟁 승리의 요건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남지청에요, 무슨 이재명을 지지하는 한 마음이면 되지 않냐, 그러면서 어떤 도덕주의를 내세우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성남지청에서 모여서 이재명을 응원하는 것도 같은 방법이지 않냐. 물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100번 낫죠. 그러나 한 곳에 모여서 응집된 힘을 보여주는 것이 훨씬 경제학적으로도 정치학적으로도 권력 구도 하에서도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거라는 겁니다. 무슨 도덕이라든가 무슨 예의 범죄를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식님의 이런 고생이 어떤 결실을 맺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경기도 의회, 그 다음에 시군 의원들, 이런 분들이 탄원서를 제출한다고 하신 거죠. 자, 이것이 정치적인 행동의 결과물인 거예요. 자, 최식님이 그렇게 대형 현수막을 걸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 것이 그 지역 일대에 많은 여론 형성을 저는 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왜 이재명 지지자가 저렇게 밤을 지새가면서 저는 정치적인 행위를 할까? 지역 정가에서 관심을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게, 최식이가 요구하는 게, 이재명 지지자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귀를 기울려고 보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뒤늦게나마 이런 경기도의 민주당 시 의원들, 당직자들이 의견을 표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여의도 당사에 아파가지고 우리가 민주당에 요구를 하게 되면 더 나아가서 경기도 국회의원들, 이 배지들도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하지 않을까, 탄원서를 제출하지 않을까, 동의서, 이재명 지지서, 이런 한마디를 하지 않을까,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있었으면 설마 경기도 시군 의원들이 탄원서 이런 작성이라는 것도 정치적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경기도 시도 의원들이 이런 탄원서를 제출을 하려고 생각이라도 했겠습니까? 그분들이 쓴 탄원서 내용을 한번 읽어보세요. 물론 선처를 바란다, 이것은 유죄를 엄두한 거죠. 차라리 이재명은 무죄입니다, 이렇게 주장을 했으면 마음이라도 편했을 건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제가 저번 동영상에도 말했지만 판사의 영리를 건드리는 그런 용어 선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철저하게 겸손하게 선처를 구한다, 이런 표현이 괜찮지는 않지만 우리에게는 그나마 재판부, 선민의식이 있는 이 재판부를 으르고 다독거려지는 데는 적절한 용어 선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시도 의원들이 그 탄원서 내용을 보면 저는 잘 썼다고 생각을 해요.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가운데서도 많은 일들을 수행했죠. 그 많은 일들을 적절히 나열을 해가지고 이재명이 경기도민들이 원하는 일꾼이다, 충실한 업무 수행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절히 피력을 좀 해줬다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이재명 도지사들이 도대체 이재명 도지사가 어떤 일을 했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할 것 같은데요. 우리 시도 의원들이 열거한 내용 한번 간단하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도대체 뭔 일을 굵직굵직한 일을 했는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도 의원들도 이렇게 철저히 인지를 하고 있구나, 이재명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재명은 취임 후 도민들과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나가고 있다. 청년 기본소득, 세 번째 무상 교복, 네 번째 산후조리비 지원, 그 다음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초등학생 치과 주치 사업, 불법 성매매 광고 전환 말수도, 이렇게 도민들이 체감하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고 있다. 그 다음에 공공건설 원가 공개, 병원 수술실 CCTV 설치, 지역화폐와 결합한 기본소득제도 시행, 그리고 이런 것을 경기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이런 병폐를 치유하고 서민들이 공정한 나라에 살 수 있는 이런 아젠다를 설정하고 실질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경기도 의원들이 적시를 하고 있어요. 이 탄원서를 재판부가 그리고 이 최청원 판사가 읽게 되면 감동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